아이, 앞침밥상이 이게 뭐야. 난 꼭 밥이랑 국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여보, 나도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진이 다 빠진다고. 그냥 대충 먹자. 아이씨, 진짜. 당신이랑 나랑 같아? 나는 30년 넘게 이렇게 안 살아서 꼭 잘 챙겨 먹어야 된다니까. 아침부터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애 때부터 어느 정도 옛날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아마도 연애 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것 같네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같이 맞벌이를 하는 부인한테 아침부터 국과 밥을 내어오라고 한답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남편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 것처럼 남편도 분명히 남편이 살아온 방식이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30년이 넘게 아침밥을 그렇게 챙겨 먹어 왔었고 밥을 먹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도 제가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혼자 나가서 아침밥을 사 먹고 왔을 정도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매일 반복되는 삼시세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남편을 챙겨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주말에도 아침 겸 점심도 먹고 점심 겸 저녁도 먹으며 생활해도 될 텐데 남편은 꼭 제가 차려주는 하루 세 끼의 밥을 모두 다 챙겨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고방식은 조금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셨고 위로 누나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 나는 누나와 연세가 많은 어머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살다 보니 오냐오냐 하면서 떠받들어 컸던 것 같네요. 시골 촌구석에 있는 남편의 집을 처음 가봤을 때 그때 확 끝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아쉬운 마음이 한가득이랍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차로 2시간을 꼬박 달려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덜컹덜컹 지나가는데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저는 솔직히 좀 놀랐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눈치채고 남자친구도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시골에 있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어때? 이런 거 처음 와보지? 자기는 도시에서만 계속 자라서 처음에는 많이 낯설 거야. 아, 응, 좀 낯설긴 하다. 근데 공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비염이 좀 있는데 이곳에서 쐬는 공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야. 그럼 도시 공기하고 같을 리가 있나? 나도 감기 걸리고 그랬을 때 여기 와서 이틀만 쉬면 싹 다 낫더라. 점점 없어져가는 시골이니까 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거라니까. 사람들 일부러 이런 시골 가서 캠핑하고 민박하고 그러잖아. 그렇긴 하지. 남들은 돈 주고 놀러 오는 곳이지. 그래, 맞아. 돈 주고도 놀러 오는데 자기는 평생 공짜로 놀러 다닐 거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또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다들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포장하려고 애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었죠. 낯선 냄새를 맡으며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에서 맞이한 남자친구 어머니와 누나들은 수더분하고 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먼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아유, 엄마 고맙긴 뭐가 고마워. 지들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온 건데 고마워할 게 따로 있는 거야. 맞아, 엄마. 누가 고마운지는 알아봐야 하는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니까. 안 그러냐, 남동생아? 아이, 누나들 왜 그래 정말. 그런 농담하면 내 여자친구는 진짜인 줄 알아. 그만큼 착하고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농담 그만하고 잘 좀 해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내 남동생 결혼할 여자 온다고 해서 나랑 내 동생들이 먼 곳에서 일부러 온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우리 집이 좀 시골에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런 시골이 더 대세라고 하더만. 어때요? 공기 좋죠? 네, 공기 좋아요. 이런 곳 돈 주고도 놀러 다니는 곳이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자주자주 와요. 집에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3명이나 되는 누나 중에 2명이 와 있었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남자친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신 모습이셨는데 하도 고생을 하고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며 처음 보는 제게 하소연까지 하시더군요. 누나들이 많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한 집안에서 만나게 되니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게 거리낌 없이 말을 편하게 하셨고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둘째 누나는 막내 남동생의 결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며느리가 이런저런 것들 알아서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 집 막내만 짝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몰라. 아유, 이렇게 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우리 집은 별거 없어요. 그냥 명절, 부모님 생신, 김장, 뭐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딱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찍 와서 다 같이 놀아요. 불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니 제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었죠. 아직 양가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집안 행사에 자주 오라니 어쩌느니 말을 하는 게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친정엄마는 제가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부터 많은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시골 집안의 막내 아들, 그것도 위로 누나만 3명이 있으니 장남이나 마찬가지인 남자. 직업은 그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오래된 중고차 한 대를 타고 다니며 원룸에서 지내는 이 남자를 엄마는 선뜻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도시에 살면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녔었고 나름대로 대학교도 잘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직장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해서 여러 사람 소개팅도 받았었고요. 몇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뜨거운 연애도 했었는데 아무리 조건을 살펴보아도 결혼을 하려는 이 남자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친정엄마는 다른 것은 다 둘째 치고서라도 시골에서 연로하신 부모 밑에서 자란 남자들이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서 저와 이런 부분에선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고로 도시 남자는 도시 여자를, 시골 남자는 시골 여자 만나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비슷하지. 솔직히 너 지금 아침밥 챙겨 먹는 것만 봐도 둘이 서로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 저번에 만난 남자애들은 다 괜찮더만 하필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한다고. 엄마,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 있고 착한 사람이야. 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난 그런 시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아 보이더라. 남친도 그랬어. 요즘은 돈 주고 캠핑장 가고 그러는데 이건 다 공짜로 누릴 수 있다고. 얘가 아직 뭘 모르네 몰라. 그만큼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엄마는 영 별로다. 아니 왜 멀쩡하게 너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많은데 왜 꼭 그런 놈을 골라가지고는. 3명의 신우 등살도 만만치 않을걸? 아니야. 그냥 다 편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다들 가정 꾸리고 사느라고 별로 관심도 없다고. 그냥 난 뭐 내 가족만 편하게 지키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는 저를 무척이나 답답해 하시더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뭘 몰라도 한참 몰랐으니까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 역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음식 남기는 것 굉장히 아까워하고 더러운 것도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완전히 신기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죠.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에 친구들 몇 명이 있어 함께 만나 놀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만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는 길거리에다가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그 토를 손으로 막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셔서 알딸딸했음에도 너무 더러워서 피하기 바빴는데 옷에 막 묻을까봐 손으로 받쳐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가 그 친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제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만 없었던 것이고 이 남자도 저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라 둘 사이는 확실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러져서 더럽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제게 그랬죠. 더러운 것보다 제 친구 옷에 묻은 채로 집에 들어가는 게 더 보기 안 좋다고요. 여자가 술에 취해서 옷에 막 토 묻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손에 묻은 거야 씻으면 되지만 혹시나 사람들이 애를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할까봐. 그래도 너무 더럽잖아. 난 못하겠어. 난 어렸을 때 우리 집 소똥도 막 손으로 만지고 그랬는데 뭘. 이 정도면 양호하지. 이거 우리 다 같이 먹었던 안주 아냐. 아무튼 네 친구 집에 잘 들어가게 나랑 같이 택시 타고 데려다 주자. 여태껏 만나왔던 남자들하고는 너무 달라서 좀 생소하긴 했지만 무척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본인이 더러운 것도 다 참고 하는 행동이 어른스러워 보였었죠. 그날 술에 취한 친구를 저와 그 남자가 함께 택시로 데려다 준 후 둘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옷매무새도 매만져 주었어요. 스카프가 막 휘날려 있던 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었고 머리카락도 술에 안 취한 것처럼 잘 정돈하라며 손으로 쓸어 만져주었죠.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렸고 친구들 모르게 단둘이 연락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어쩔 때는 술도 한 잔씩 마시게 되었죠. 가끔씩 회사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떤 여자와 크게 시비가 붙었지 뭡니까?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팔에 문신까지 있는 그 여자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걸로 이 남자가 훈계를 하게 되면서 둘이 시비가 붙었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쌍욕을 하고 멱살을 부여잡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이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이 남자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더군요. 말리는 저를 뿌리치면서 이런 여자는 크게 혼을 나봐야 한다면서 싸가지가 없다느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욕설까지 퍼부었죠. 그 여자도 이 남자를 보면서 쌍욕을 해댔고 급기야 그 여자의 남자친구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이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날렸고 둘은 서로 엉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먹을 휘둘렀어요. 제가 말린다고 말려보았자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저 지켜보기만 했었고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이 부른 경찰까지 왔죠.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는 좀 그랬었는데 이 남자는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이 다 정리가 되고 경찰서에서 나와 제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건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서서 침 뱉고 담배 피고 왜 쳐다보냐고 욕하는 거 그거 좀 아니잖아. 꼭 저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훈계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난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 안 돼. 그러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옛날 시대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여자가 어디 한둘이야? 그런 거 보고 계속 화내고 싸움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 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할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그딴 짓을 하고 말이야. 사람을 째려보고 욕하고. 일단 진정해. 얼굴도 엉망이고 여기 피 좀 봐. 병원부터 가자. 얼른. 병원 가서 아까 맞은 거 이거 상처 치료 받고 그러자고. 이 남자는 도무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어요. 하긴 그렇게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하며 씩씩대고 싸웠는데 갑자기 차분해질 리가 없죠. 일단 응급실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했고 감정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아 맛있는 고기를 사주었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몇 시간째 밥도 못 먹고 경찰서니 병원이니 왔다 갔다만 했으니 오죽 배가 고팠겠습니까? 고기를 구우며 허겁지겁 먹고 술도 한 잔씩 먹어 알딸딸해지니 제게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이 조금 젊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좀 너무 노인네 같은 스타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나 그 누구보다 내 사람 아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자. 어? 이 사람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그만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난 이후부터는 진도가 쭉쭉 잘 나갔었죠. 매일매일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고 함께 있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남자친구의 보호 아닌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홀로 지내던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 통제받는 느낌이 들었고 남자친구는 보고를 하기를 원했죠.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때로는 남자친구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 갔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서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친에게는 당연히 회식을 한다고 말을 했던 상태였고요. 장소와 시간까지 알려주었는데 그 뒤로 연락을 못하게 되었고 1차 회식이 끝나고 그 주변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2차 회식을 갔었는데 남자친구가 딱 나타났지 뭡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얘기했죠. 어머,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네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걱정돼서 여기 주변 다 뒤졌잖아. 아, 그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졌었어. 나 찾았어? 미안해. 어디를 가면 간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남자들 득실거리는데 아무 말 없이 이럴 거야? 내가 걱정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감정을 좀처럼 추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고 조용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자친구는 잠시 후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누나인 듯 했어요. 누나. 찾았어. 근처 나이트에 있더라고. 한참을 아주 다 헤매고 다녔네. 아이, 걱정 말고 자, 누나. 누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나이트에서 회식을 이어간다는 얘기까지는 왜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면서 제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네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겠냐? 우리 누나들은 너처럼 나이트 다니고 그래 보질 않아서 지금 엄청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있다고. 뭐?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처럼 말하는데 회식하고 나이트 가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다고 거기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자리만 지켰을 뿐이라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왜 누나한테 얘기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건데? 일 크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난 걱정돼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누나한테 연락한 것뿐이야. 왜 이렇게 오버를 해? 남자친구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던 저는 대판 싸우게 되었고 며칠간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며칠을 버텼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연락이 오는 남친에게 저도 연락하고 싶어 참기가 힘들었고 보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어요. 제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으니 회사 언니가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남친과 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회사 언니는 제게 걱정 어린 말을 했죠. 사고방식도 너무 고리타분한 데다가 누나한테 이런저런 사소한 일까지 다 말을 하니 이건 앞으로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누나가 한 명만 있어도 싫은데 3명이나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 앞으로 연애건 결혼이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제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제게 장문의 메시지도 보내고 음성 녹음도 남겨두었죠.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는 회사 언니의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을 굳게 다짐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었나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회사 앞으로 찾아온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저희는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회사를 다니며 피곤한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는 어른스럽게 제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다른 남자친구들이 제게 자신이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랬던 것과 비교하면 달랐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회사 언니에게 잔소리를 엄청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남친 누나가 3명이라며 게다가 시골에 홀어머니도 계시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난 네가 정말 친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아이, 뭐 그렇긴 한데 저희 둘이 사는 거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누나들도 어머님도 각자 자기 인생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저희 문제에 관여 안 하시는데.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집안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 몇 번 들은 것만 해도 누나들이 간섭이 어마어마하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놈 완전히 뭐 누나보이 마마보이 이런 놈 아니야? 쪼르르 가서 누나들한테 다 고자지라고. 아닐 거예요. 설마요. 그냥 지금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저희가 싸우고 그래서 말한 것뿐이죠 뭐. 아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 소리라니까. 그런 남자들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자기네 집안 사람들한테 휘둘리는데 마음 먹고 결혼할 거면 초장에 확 뿌리를 뽑아놔. 절대로 누나들이나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게 나중에 이혼 사유까지 될 수도 있다니까. 회사 언니의 강한 발언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도 있다 어쩐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걸 보고 회사 언니도 더 이상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언니의 말이 참 많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고 살 집과 서로가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슬며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술술 남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시골에 계시니 연세도 많으신데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막내 누나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가족끼리 자주 왕래하며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며 어차피 자신이 집을 구해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말이 그렇게 이상한 거야? 다른 남자들은 홀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정 싫으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난 그러고 싶네. 그게 내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 난 당연히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할 줄 알았거든. 우리 단둘이. 그래. 그러면 좋지. 근데 아직 너는 못 봤지만 우리 엄마 연세가 좀 있으시고 혼자 시골에 사시니까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 있거나 그럴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얘기해 본 거야.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싫다기보단, 좀 생각해보자. 남자친구의 말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없어서 말끝을 흐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도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히 말을 돌리기도 했었죠. 요즘 시대에 어느 누가 시모를 모시고 신우집 근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고 양가에 인사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세웠더니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몇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의 전화기에 어마어마하게 메시지 폭탄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울려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 소리가 시끄러워 끄려고 했다가 남친의 누나가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둥 하면서 무조건 저를 설득하라는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한테 말해줘. 요즘 것들은 하도 머리 굴리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술술 빠져나갈 생각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엄마 모시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살겠다고 벌써부터 신나셨어. 내 말 명심해라. 남자친구는 여태껏 저와 했던 이야기들을 누나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얘기했었나 봅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회사 언니가 했던 이야기가 확 떠올랐고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와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확 뺏어갔습니다. 뭐야. 너 남의 핸드폰을 왜 뒤져? 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러는 거 아니라고 봐.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핸드폰을 뒤져? 아니, 뒤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끄려다가. 소리만 끄면 되지. 그럼 왜 뒤져서 보는 건데? 우리 결혼해서도 이러는 거 절대로 하지 말자. 난 진짜 이런 거 싫거든. 너도 싫은 거 있듯이 나도 싫은 게 있어. 알겠어? 불같이 화를 내는 남친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그 핸드폰은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제게 엄마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언뜻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번듯한 직장도 갖고 있었고 외모도 훈훈했던 남자친구를 사진으로만 보셨던 엄마는 남친을 데려오라고 성하셨어요. 차라리 이때 엄마한테 여러 번 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괜히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말도 안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삼켰었던 것이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으나 저는 결혼을 진행했어요. 대신 남친에게 좋은 말로 앞으로 누나들과 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약속은 받아냈죠. 그저 오래된 습관이고 누나들이 워낙에 세심하게 잘 살펴줘서 그런 것뿐이라며 말은 해도 절대로 누나들의 말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대도시에서 살고 있던 집이었고 남친 집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오랫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태어나서 자란 환경부터가 너무 달랐지만 그래도 이 남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돈 주고 자연을 느끼러 캠핑도 가고 그러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누나들은 마치 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해주었고 몇 가지 말 빼고는 편안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결혼 준비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말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게 꽤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오빠 한 명과 단촐하게 자랐는데 오빠는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평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상의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연세가 많고 그래서 요즘 스타일은 아니어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세상 법 없이도 사는 분이 우리 엄마야.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평생 이 시골집에서 농사일하면서 등이 다 굽으시도록 자식 키우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며느님이 좀 잘해주세요. 아셨죠? 그럼요. 네, 걱정 마세요. 인사를 드리러 남자친구의 집에서 처음 만난 시누이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그저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잘 대답했었죠. 남자친구의 집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수수하신 시어머니를 보니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도시적이고 젊은 시어머니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집 비번까지 알려달라고 하신다는데 그럴 걱정은 오히려 없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어른스러운 부분이 참 괜찮다며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오랫동안 자취를 해서 그런지 책임감도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평생 저를 굶길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엄마는 남자친구의 누나 3명이 있는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결혼을 하면 각자 자기 살기 바빠서 예전처럼 그렇게 관심을 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에 집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저희 둘이 앞으로 열심히 적금 들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굳게 약속했죠. 저도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막 술 먹고 흥청망청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지라 아이를 낳기 전에 바짝 벌자고 얼마나 화이팅 넘치는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집의 위치를 구하는 부분에서 조금 실갱이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제 의사에 따라주었던 남자친구가 고마웠습니다. 직장에서 지하철로 다니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은 누나 3명의 집과도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장은 아니라는 표현을 했고 남자친구도 제 의사에 따라주는 것 같았죠. 아주 오래된 썩다리 빌라였지만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이라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은 나쁘지 않아서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듯 했죠. 저도 남편도 결혼 후에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사를 다니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빨리 이 썩다리 오래된 빌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하는 남편에게 절대로 안 된다며 철저히 피임까지 하고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적금을 들었고 저는 정말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맞벌이를 하는 형편에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다면서 제게 신경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아침밥 좀 먹고 싶은데. 아이, 따뜻한 국도 먹고 싶고. 자기야, 이렇게 바쁜데 따뜻한 국이랑 밥을 언제 해? 그냥 우리 간단하게 지금처럼 먹자. 떡도 있고 계란도 있고 미리 준비해두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좀 먹어보니까 속도 안 좋고 오전에 너무 힘들더라고. 난 혼자 살았어도 꼭 미리미리 끓여서 챙겨 먹었었거든. 누나들이 때마다 한 보따리 준비해서 뭐 반찬이랑 국이랑 해주기도 했고. 부탁 좀 하자. 남편의 말을 들으니 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밥을 안 먹고 자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긴 했어도 남편도 남편의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해서 저는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죠. 생각해보니 둘이 놀러갔을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을 챙겨 먹고 싶어 했던 모습도 떠올랐거든요. 전날 퇴근해서 미리 국도 끓여놓고 밥은 예약을 해두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마트에서 사오기도 했고 부족한 솜씨지만 가끔씩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입맛에 다 맞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꽤 고마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좋았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주말에 둘째 신우와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쉬는 날이라 피곤해서 그저 널브러져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면서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올케, 나 여기 앞으로 이사 왔어. 여기 역세권이라 살기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엄마는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실 거고 우리 완전 가깝게 사니까 자주 만나고 그러자. 네? 이사를 오셨다고요? 꽤 멀리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실은 내 동생 이곳에 둥지 틀었을 때부터 나도 우리 살던 집 내놓고 집 알아봤거든. 때마침 좋은 조건으로 집 팔았고 그래서 오게 됐지 뭐. 누나 최고다. 올해 일이 술술 풀리려나 보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매형은? 이따 저녁에 같이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자. 우리 집에서. 그럴까? 엄마도 오셨는데 그럼 그러자. 이따 매형이랑 애들 데리고 올게. 코딱지만한 집으로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집안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니 제 귀를 다 의심할 정도였어요. 아니 삼겹살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이사를 온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신우가 살던 곳은 이곳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이 동네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거든요. 신우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계시라고 하고 홀랑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좀 쉬려고 잠옷바람으로 널브러져 있던 제게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는 굽은 허리로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급기야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가,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서 우리 아들 뭐해 먹이는 거니? 응? 세상에 나 반찬도 하나도 없고. 어머님, 저희는 간단하게 먹고 있어요. 주중에는 저도 바빠서 반찬 가게에서 사서 그때그때 먹고 바로 치워서요. 요즘은 반찬 가게도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다 맛있고 좋아요. 뭐?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다고? 아이고, 나는 남편을 하늘로 알고 애 키우며 농사일까지 해도 항상 칠첩반상은 기본으로 차렸는데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아이고. 맞아, 엄마. 나 정말 혼자 자취할 때도 엄마랑 누나들이 챙겨준 걸로 잘 먹었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니까. 엄마가 나 좀 해주라. 우리 집에서 나 좀 챙겨줘. 누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주면 딱 되겠네. 그래야 쓰겄어. 우리 아들 이러다가 건강 안 좋아지겠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에 있으면서 밥을 차려달라고 오히려 더 성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급한 대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매무새를 단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궁시렁거리시더니 남편을 데리고 시장을 간다고 하셨죠. 시장으로 간 남편에게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남편이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우집 근처에서 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싫은 내색을 해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시누이를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만들고 시어머니를 모시려는 작정을 한 것 같아 열이 받더라고요. 이따 저희 집에서 신우네 가족들까지 몽땅 다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신우네 삼남매에 신우 남편까지 오면 안 그래도 좁디 좁은 이 집에 기름이 다 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가 이사를 왔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래도 어른들이 집에 오셨으니 최대한 신경 써서 밥도 차려드리고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은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게 엄마가 환경이 다른 사람이랑 살면 힘들다고 한 거잖아. 시골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다니까. 엄마는 너네가 어떻게 살아도 니들 살림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싶은데 시댁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이번에는 좋게 밥 차려드리고 해야지 어쩔 수 있겠니. 친정엄마의 말대로 저는 그날은 최대한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니와 신우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고 보살펴줬던 누나니까 당연히 제가 잘해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온 집안에 고기 기름이 다 튀었고 신우의 삼남매들은 안방이고 뭐고 다 뒤져가면서 정신을 쏙 빼놓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그렇게 끝이 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러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일주일가량을 저희 집과 신우 집을 왔다 갔다 머무신 이후에 주말이 되니 제 남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토요일이라 차가 엄청 막히는 날이었지만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려야 한다며 집을 나갔고 하루를 자고 일요일 늦지막히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쩌면 신우와 제 남편이 짜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죠. 저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무슨 상황이지? 나한테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 갑자기 여기에 왜 이사를 와?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님은 일주일씩 왜 여기에 와 계시는 건데? 아니, 우리 누나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오던지 말던지 그게 너한테 보고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집에 계신 게 싫어? 시골로인 내가 일주일 아들 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안 될 일인데. 여기 내가 해온 집이야. 내 집이라고. 뭐? 지금 자기가 해왔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럼 이 집안에 있는 살림들은? 가정가구 제품들은? 이거 그럼 내가 다 해온 거니까 내 거겠네. 그럼 당신도 어머님도 쓰면 안 되지. 안 그래? 아이, 나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요즘 것들은 아주 지 생각만 하고 지 편한 것만 생각하고 싸가지를 밥을 말아 드셨나 원. 결국 저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 말았고 화가 난 남편은 그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그 길로 바로 근처에 있는 누나네 집에 간 것이었죠.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지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 회사로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말도 안 나왔어요. 올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이사 온 거랑 올케랑 무슨 상관이야? 어? 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네가 남편 밥상을 제대로 한번 차려줬냐? 아니면 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기를 했냐? 뭘 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인데.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지. 그깟 일주일 좀 있었다고 싫은 티를 내? 네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어?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주 집 편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 집을 우습게 알아. 너 앞으로 또 한 번만 그래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회사로 찾아온 신우는 정말 막무가내로 제게 소리를 질러댔고 덕분에 회사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밤 남편의 행동이었는데요. 제게 당장 밥을 차려달라는 둥 하면서 엄청나게 나이 많은 어른처럼 행동을 했죠. 내가 집 구해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으면 밥이라도 똑바로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아이, 당장 밥 차려줘.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오셔서 며칠 계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골집 곧 처분할 거야. 뭐라고? 어머님이 또 오신다고? 시골집 처분하시면 어디 사시는 건데? 설마 우리 집에 같이 사신다고?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에 살지 어디서 살겠냐? 우리 엄마 소원이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건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예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얼른 밥 줘, 나 배고파. 그리고 내일 아침밥도 미리 준비해놔. 남편의 황당한 발언에 저는 너무 열이 받아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회사 언니를 찾아갔고 회사 언니가 지난날 했던 말을 들을 걸 하고 뼈저리게 후회를 했죠. 석 다리 같은 낡고 오래된 빌라 하나 대출 끼고 마련한 것이 뭐가 그리 잘난 거라고 그러는지 도무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언니에게 주저리 떠들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늦게 집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배달 음식을 시켜서 소주를 3병이나 먹고 거실에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었죠. 옆에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저는 순간 신우와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메시지 창에 누나셋과 함께 만든 단체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저에 대한 모욕과 욕설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신우들은 저를 인연전연하면서 부르고 있었고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하고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그 안에 저와 있었던 일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았고 누나들이 답변해준 것들로 제게 했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한 욕이었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짜서 신우가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 미쳐버릴 것 같았죠. 순간 남편이 코를 골고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발로 남편의 다리를 확 걷어차 버린 후 안방으로 들어와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꼴딱 나를 세운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속이 좋지 않다며 제게 해장국을 끓이라고 했지만 저는 방에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뭐야? 너는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를 맨날 쏘다니는 거냐? 맞벌이 좀 한다고 잘난 척 하기를. 내가 말했지. 나 오늘 월차 냈고 우리 엄마 모시러 가니까 집 치우고 맛있는 거 해놓으라고. 남편은 이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저 역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그 궁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회사 언니에게 이 얘기들을 다 하니 회사 언니가 제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를 욕하고 그런다면 더 이상은 살 이유가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기에 이번에는 화끈하게 언니 말을 듣기로 했죠. 퇴근을 하고 일부러 더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기다리다 지쳐 신우네 집으로 간다고 문자를 남겨두었더군요. 잠시 후 집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왔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우리 엄마 모시고 온다는 소리 다 들었잖아. 이게 정말 내가 집에 왔으니까 칠첩반상은 최소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너랑 똑같이 돈 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왜 차려줘? 칠첩반상? 정말 황당하다 황당해. 돈 똑같이 버는 건 요즘 트렌드야. 너 좋아하잖아, 요즘 트렌드. 요즘 시대 사람들 다 이런다며. 그건 기본이라니까. 아이, 잔말 말고 우리 엄마 모실 생각이나 해. 어떻게 하면 잘 모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까 하면서. 알겠어? 어딜 시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나쁜 년. 또 니네 누나들한테 다 얘기하고 물어봤나 보지? 트렌드 같은 소리 하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냄새나는 빌라 하나 대출 끼고 산 주제에 아주 황당하다 황당해. 그래, 니네 엄마 모셔와. 요즘 트렌드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너 딴소리하기 없기다. 분명히 네가 모시고 오라고 했다. 알았으니까 모시고 오라니까. 나 어차피 내일 월차 썼으니까 시간도 많아. 어허, 뭐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알았어. 내가 당장 모셔올 테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겠냐? 남편은 잠시 후 몇 가지의 짐가방과 함께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든 척 연기를 했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궁시렁거리시며 저를 욕했지만 저는 끝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했고 저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고이 챙겨서 제 차에 넣어두었고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린다고 한 후에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왜 여기로 가느냐며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니,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만 어디까지 가는 게냐? 고속도로는 왜 타는 거야? 어머님,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자고요. 저보고 맞벌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길래 저도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잠자코 계세요. 아니, 뭐 트렌드가 뭔 소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궁시렁거리셨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 근처에 시모짐을 내려드렸고 시어머니에게 들어가시라고 하며 안전벨트를 풀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내리자마자 바로 출발했고 남편과의 2차 전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누나들과 저를 모욕한 내용들을 제가 다 갖고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니 화가 단단히 난 남편과 시누이가 저희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인연이 감히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해? 제가 뭘 어쨌는데요. 요즘 트렌드대로 시어머니 고려장 시켜드렸는데 그게 왜 어때서요? 고려장도 집 앞에 내려드렸으니 너무 행복한 고려장 아닌가요? 뭐가 어쩌고 저째? 야, 너 미쳤어? 고려장? 트렌드? 네가 감히 이딴 말을 짓거려? 너는 앞에서는 어른인 척, 성숙한 척 해놓고 뒤에서 니네 누나들하고 나를 그딴 식으로 씹으려? 야,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욕하냐?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제대로 뭐 하나 하지도 못하고 누나들 등 뒤에 숨어서는 아유 불쌍하다 이 인간아.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썩을 년 좀 봐라. 말하는 꼬라지 좀 봐. 2년 똥꾸녕에 돈 쳐넣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이 싸가지 없는 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과 신우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나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가 알아보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신우는 화가 잔뜩 나서 제 뺨을 때리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신우의 손을 확 잡아서 뿌리쳤고 남편은 열이 받아 개거품을 물고 까무라칠 정도였습니다. 잘 들어 이놈아.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 줄 알아?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도 육아도 함께 하는 거야. 네가 하도 트렌드 소리를 해대서 내가 니네 엄마 고려장 시키는 거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나한테 허튼 소리 했다가는 이번엔 진짜 니네 엄마 어디 외딴 섬에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네가 감히 어떻게? 야, 너 당장 이혼해. 나한테 위자료 내고 이 집 내가 해온 거니까 감히 꿈도 꾸지 마.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되거든. 니네 누나들하고 너한테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고 이 그지 같은 빌라는 네가 다 가져. 그래봐야 대출 빼고 얼마 남겠니? 나도 내가 해온 거 다 가져갈 거고 너네 누나들한테 준 금하고 명품 가방 이것도 다 내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받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하면서 누나들에게 해준 금부치와 명품 가방까지 저는 모조리 받는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확 지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졌어요. 회사 언니 말대로 저희 부부의 결론은 이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끝까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런 바보 같은 누나보이를 만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고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없이 빨리 이혼을 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고 혼자가 된 저는 오히려 더 일에 집중하며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한테 그런 짓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동안 저를 모욕하고 욕했던 자신의 아들, 딸들부터 교육시키라며 쓴소리를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고생 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고 감사했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저 제 자신만 생각하고 멋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의 제2의 인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